자, 보세요. 설명 좀 더 드리고 교재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건축물을 중개했는데 건축물 보니까 단독 소유 건물인데 택지개발지구 가면 상가주택이 있나요, 없나요? 단독 소유 건물인데 보통 3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3층에 주택 1층에 상가야. 3층만 주택이고 2층에 상가, 1층에 상가야. 단독 소유입니다. 그러면 요걸 나눠서 1층 상가 부분만 임대차 하게 되면 상가 적용하면 되죠. 근데 건물을 전체를 통으로 매매 임대차 할 수 있나 없나요? 전체 건물을 할 때는 주택과 주택외가 혼합되어 있죠. 이걸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 부분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단독 소유 건물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대로 주택으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주택으로 결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 전체 건축물 면적이 있겠죠?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을 따져요. 주택의 면적을 따져요. 이것처럼 주택 면적이 3분의 2죠 지금. 3분의 2처럼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해서 계산하십시오. 주택으로 계산하라 그 말은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조례가 정하는 요율 한대표 표보고 계산하라 그 말이고, 이것처럼 주택 면적이 3분의 1 밖에 없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네. 그러면 전체 건물을 뭐로? 주택 외로 하라 그 말은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몇 프로 기억하시고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받아라 이렇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X주택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A하고 B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해서 한 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택 매매니까 중개보수 계산하면 되죠. 조례폭 계산하면 되고, 매매 계약한 후에 같은 주택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할 수 있나 없나요? 매도인이 팔고 이사갈 목적이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자기 주택을 팔았어요. 계속 살 목적으로 매수인이자 임대인이 되어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할 수 있죠. 그러면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한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진 물건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매도인이자 임차인, 매수인이자 임대인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두 건이지만 이전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각각 받아냈다고. 중개보수 부담이 커서 민원이 많으니까 같은 주택의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갖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뭐만 받는가? 매매건만 받아야 돼. 이거 이해하시겠죠? 물건이 같아야 돼요. 사람이 같아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건만. 그냥 각각 받아버리면 이제 초과수소 되는 거야. 요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요 건물 아니야. 주택 면적이 3분의 1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이자 임차인 A와 매수인이자 임대인 B 간에 동시에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뭐만 계산해요? 매매 요 계산 복합적인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변형이 X주택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 중개해서 계약이 한 건 이루어졌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팔고 이사 갔어요. 가게 비어있죠. 지금 집이 비어있죠. 그러면 이때 소장이 하는 작업이 이 사람이 투자 목적이고 입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겠죠. 세입자 넣어주는 조건으로 중개한다고. 그러면 X주택에 대해서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죠? 매수인이자 임대인 지위에 있는 B하고 C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어요. 이것도 두 건이 이루어졌죠. 물건은 같아야 달라요. 물건은 같죠. 사람은 매매 계약 당사자는 A와 B, 임대차는 B와 C죠. 그러면 개업 공인에서는 팔고 나간 매도인에게 매매권 청구하면 되죠. 임차인에게 임대차권 청구하면 되죠. 사람이 다른 매수인이자 임대인에게는 사람이 다르니까 매매 계약권하고 임대차 계약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됐나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돼요?
뭐 계산 문제 이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뭐 계산기 두드리 갈 게 뭐 있어요. 사실은 두드림 자체가 오바지. 계산기 잘못 두드리는 경우 많아요. 요거 됐어요. 같은 물건에 대하여 사람이 갖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뭐만? 매매건만. 물건은 같은데 사람이 주어진 지문이 사람이 다르면 중간에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한 매수인이자 임대인에게는 각각 청구할 수 있대. 요것도 계산 문제 나왔고. 보통 이제 요게 이제 최근 문제고 보통 시험 나왔던 것이 임대차가 시험 나와요. 주택이든지 주택 외든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보수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이면 보증금 주겠죠. 주택이면 보증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월세 안 받고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위에 월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에는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임대차 계약이면 상가든지 주택이든지 중개 보수 계산할 때는 뭐하고 뭐만 가지고 계산한다? 보증금하고 월차임이 있으면 월차임 곱하기 얼마? 100. 만약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이 40이다. 그럼 총액이 얼마? 5천만 원이겠죠. 월세가 50이면 6천이겠죠. 월세가 30이면 4천이겠죠. 1000 더하기니까. 그러면 일단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기준에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인 때는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면 5천 이상보다는 약자 아니에요. 5천 미만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면 총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100을 곱한 4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5천 미만인 때는 월차임 곱하기 70을 하라.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 미만일 때 약자 보호치지요. 5천 미만일 때는 월차임 곱하기 70. 그럼 1000만 원 더하기 30일 때는 원칙은 4천인데 4천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70이니까 얼마? 3,100만 원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요 자체가 시험 나왔고 됐나요? 주택 상가 똑같아요. 상가 보증금 1억 원이다. 월세가 200이다. 그럼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0이니까 총액이 3억이죠. 3억 나오면 상가죠. 지금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합의한 요율이 0.9%다. 그럼 얼마 곱하면 되고 3억 곱하기 0.9. 0.9는 쌍방이 부담하는 거예요. 1방이요. 그러면 1방이 270만 원. 쌍방으로 각각 받으면 얼마? 540만 원. 괜찮죠? 540만 원 같으면은 1년 보상은 되겠네. 뭐 수강료 얼마 안 냈을 끼고 앞으로 책값, 특강료 빼고 밥값 빼고 주차료 빼고 몸 좀 깎아내야 되겠죠. 시험 끝나면 몸이 풀었을 거 아니야. 염색도 좀 하고.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부동산 잘하는 사람 진짜 계속 돈 벌고 있다고. 지금 가게 앉아 있는 사람은 돈 못 벌고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다 해서 폐업하고 폐업하는데 뭐 권리금 받아내면 좋은데 요즘 권리금 받고 하는 데 없어요. 거의 시설비 좀 달라 해가지고 1000만 원 받아내고 끝이야. 5년 10년 하다가 밖으로 뛰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토지도 한 건씩 하고 상가도 한 건씩 하고 이렇게 견뎌봐야죠. 임대차 됐죠? 상가할 때 함정이 이겁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200원으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졌죠. 상가니까 권리금을 주고받겠죠. 권리금 알선 대가 권리금을 1억 원 이렇게 주어져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200에 권리금 1억 원 이렇게 주어지면 중개 보수 계산할 때는 권리금을 넣으면 안 되고 항상 뭐하고 뭐만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계약기간 같은 나머지 항목은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개 보수 계산할 때는 항상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뭐하고 뭐만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권리금은 앞에 배우셨듯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상가 임대차 중개하게 되면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는 따로 계산하고 권리금 알선 대가가 따로 있겠죠. 권리금 알선 대가 만약에 임대인은 내놓으면서 7천만 원 받아달라 하고 7천만 원만 받아주면 된다.
하고 1층 상가인데 그 권리금 알선을 9천만 원 했어요. 9천만 원. 얼마 가져가고? 2천만 원 제가 가져가도 돼 이건. 권리금은 법정 한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부동산 자리 알아보실 때 밖에서 그냥 정 땄다고 밖에서 알아보면 업자들이 권리금 작업을 해버려요. 기존에 하고 있던 5년 된 소장님이 아니, 경기도 안 좋고 난 접을난다. 옆에 부동산에 가게 내놓겠죠. 권리금 3천만 원 받아주고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내놓거든. 그 우리가 이제 정 따고 이제 사무소 알아보러 갈 때 입지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주위에 부동산 나온 자리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 그러겠죠. 그 권리금 작업 얼마에? 일단 6천을 불러봐. 6천. 이 소장님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물건이 너무 잘 확보되어 있고 저행까지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게 접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월세는 부담할 만한데 권리금이 얼마 되면 6천만 원 내놨다고 주인이 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6천만 원 받습니까 하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자리가 안 좋냐고 지금 내가 주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5,500까지 한번 맞춰볼게 이렇게 해요. 그럼 5,500은 억지로 굉장히 고생해가 맞춘 것처럼 해가지고 5,500 받아내죠. 원래 내놓은 사람이 얼마 주고 3,000 주고 내 2,500 가져가고 괜찮지. 더 깎아주는 척해요. 내 중개보수는 안 받을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동네 가서 중개하고 싶으면 취직을 해요. 일 좀 배우죠. 저 월급 필요 없습니다. 일만 좀 배워달라고 6개월 정도 일하다 보면 물건 나오는 거 있어 없어요? 나오겠죠. 그 소장님 찾아가지고 내가 인수할게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더 깎아주죠. 평소에 잘 지냈으면. 그럼 네가 인수할 거든 내 2,500만 원 받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예요. 자, 책 한번 봅시다. 정 따고 바로 개업하세요. 경기 좋을 때 기다렸다가는 늦어져. 기존 업자들하고 경쟁을 못해. 월세가 뭐 울산 지역권에 80에서 100 한 10 정도 조금 하는 자리가 월세가 물론 뭐 시내 나가면 200, 300조 있죠. 너무 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용이 한 7평 정도 5평 7평 정도 하면 괜찮아요. 자, 175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 범위, 중개보수 적용 범위 타이틀 밑줄. 중개보수는 뭐에 대한 대가다? 중개업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둘째 줄 중개 업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상담처럼 법인의 뭐 겸업 밑줄 또는 상가 권리금은 중개 업무도 아니다. 아니므로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 나왔죠. 중개보수 청구권은 법조문 32조 밑줄 법조문 자체가 시험 나와요. 개업 공인 중에서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원칙이죠. 다만 동그라미 예외정이 시험 나겠죠. 누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거꾸로 읽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이면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1번의 타이틀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밑줄 하시고 발생 동그라미 땡땡 적어보세요. 언제? 권리 발생 언제? 중개계약 체결 시 적어보세요. 밑줄 하지 마시고 중개계약 체결 시. 2번에 청구권 행사 밑줄 하시고 행사 동그라미 언제 행사할 수 있어요? 중개 완성 시. 셋째 줄 다만 있나요? 다만. 넷째 줄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거래 계약 간에 뭐가 있어야?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 당연히 나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보수를 준 거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달라고 못하지.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 그 지문이 모의고사에 나오고 밑에 판례는 여기에 대한 판례는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언제요? 중개계약 시. 행사는 언제요? 중개완성 시. 그 다음에 박스 밑에 177페이지 박스 밑에 보수 청구권의 소멸 밑줄 아시고 소멸 동그라미 방금 전에 읽었어요. 누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개업 공인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섯 번째 줄 뒤에 그러나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 찾으셨나요? 여섯 번째 줄 뒤에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후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됐죠? 넘기시고. 그래서 거기 위에 기출문제 지문처럼 당사자 간 이행 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받을 수 있다 없다? 청구권은 부정된다가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이제 수련 처음 나눈 지문이 3번의 중개보수 범위부터 박스 밑에 양가로 1번의 중개보수 한도에서 동그라미 1번 주택 동그라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외 밑줄 중개대 선물 5가지에 대한 중개보수는 크게 물건을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그 크게 목초를 잡으시고 위에 동그라미 1번 주택의 기억 보시니까 주택 괄호 뭐 포함 부속 토지 포함 밑줄 하시고 포함 동그라미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밑줄 국토 교통부령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괄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까지 조례 동그라미 주택은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셋째 줄 국토교통부령은 주택 밑줄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다음 동그라미 일방 동그라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 밑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1,000분의 9니까 밑에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 밑줄 이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밑줄 0.8% 이내로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0.9, 0.8 나오면 앞에 붙는 말이 쌍방 합산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일방 그게 답이요. 그 범위 내에서 각각 받는다 그렇게. 그 다음에 니은에는 니은의 셋째 줄 그러므로 쌍방 모두를 중개하였다면 매매 교환이면 최고 몇 프로? 쌍방 밑줄 하시고 0.9 곱하기 2니까 1.8 주택 임대차이면 일방이 얼마였으니까 0.8이었으니까 최대 얼마? 1.6까지. 이번에 주택 외에서 기억 주택 외 밑줄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끝이죠. 뭐가 없어요? 조례 X 적으시고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다. 그래서 주택 외에는 원칙은 몇 프로인데 0.9%인데 0.9%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밑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밑줄 하시고 첫째 줄 전용 동그라미 공용 합계하면 안 돼요.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 이하 따로 상하 수도 시설 밑줄 전용 입식 부엌 밑줄 화장실 목욕시설 갖췄죠? 그러면 옆에 일방 동그라미 179페이지 맨 위에 일방 매매 교환이면 몇 프로? 1,000분의 5 밑에 0.5% 임대차 밑줄 1,000분의 4 0.4% 요거 가로채우기 문제 내기 좋잖아요. 0.9 0.8 0.9 0.5 0.4 있죠. 이렇게 가로채우기 문제 나오니까 가로채우기 문제가 지금 출제 경향으로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B가 그 밖의 주택 외에는 셋째 줄 거래 금액이 얼마? 1,000분의 9 거래 금액이 1,000분의 9 앞에 생략된 말이 누구로부터? 일방 넣어야지.
거래 금액 앞에 1방 넣으시고 1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조례가 없으니까 뒤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돼 있죠. 네, 미음에 보시니까 주택 외 및 미음요. 미음에 주택 외 중개 보수 요율 몇 프로? 주택 외 몇 프로? 중개 보수 요율 범위 내 0.9%죠. 범위 내에서 쭉 밑줄에 보세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요율 환대표가 있나요 없나요? 주택에서 요율 환대표가 있죠. 가게 개시하게 되는 요율 환대표에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한 요율은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 붙는 말이에요? 주택 외에 붙는 말이에요. 주택은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나왔네. 적용에서 기억은 잘 나와요. 중개대상물 괄호 주택 밑줄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택이 있고 중개사무소 밑줄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이다. 물건이 주택이죠. 그럼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주택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조례고 사무소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이어서 뭐하고 뭐가 다르면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가 다르면 뭐가 기준?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앞에 늘 말씀드렸던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청장 이름이 뭐예요? 등록관청이죠. 부칙의 업무지역은 특광도죠.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에 대한 조례도 특광도 조례죠. 시군구 특광도 나눌 때 다 기준은 뭐인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 중개사무소가 기준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사무소 특광도가 부칙의 업무지역이고 주택 소재지가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주택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거 잘 나와요. 이연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그냥 토지가 아니고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는 어디에 포함? 주택에 포함되니까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거 체크하시고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건물을 뭐라 하고? 주택을 적용하고 그 말은 조례 보고 계산하시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뭘 적용하고? 전체를 주택 외로 하라. 그 말은 조례가 없이 몇 프로 기억하시고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그죠? 나중에 계산 문제,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 나오면 이 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표 보고 계산하시면 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매매 가격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몇 프로? 1억 5천. 표 보고 지금 계산 문제 나왔어요. 매매 대금 1억 5천. 몇 프로? 위에 매매 교환이 있네요. 두 번째 간에 5천 이상 2억 미만이네. 그럼 1천분의 얼마요? 1천분의 5, 0.5% 아니요. 75만원 나왔네.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80만원. 그러면 요율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액이라 하고 한도액이 있죠. 비교해서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죠. 얼마? 계산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75만원. 80만원 받는다고? 80만원 받아 5만원 더 받아 초과수술 걸리면 1-1이야. 75만원 확정되었죠. 그럼 계산 문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부담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 물으면 당사자 총액 물으면 곱하기 2네. 총액이 얼마? 150.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75만원. 요때는 한도액을 못 받아 관계없죠.
어차피 75만 원 받으니까 함정이가 아니요. 매매 대금이 1억 8천이다. 해도 2억 미만이죠. 그럼 90만 원 나왔네 이제. 한도액은 80이죠. 산출된 금액 한도액 초과하면 얼마 받아요? 초과 수수에 해당한다 할 때 기준은 이거 한도액이 기준이야. 80만 원만 받아야 돼. 90만 원 받으면 초과 수수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주택 문제의 이 표가 주어지니까 계산된 산출된 금액하고 한도액 비교하는 게 1차적이고 비교해서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산출액을 받아요. 각각. 그럼 부담자가 쌍방 물으면 곱하기 2.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그냥 75만 원. 문제는 이게 더 높은 거 아니에요? 90만 원 계산되는데 한도액을 못 봐버리면 90만 원 받으면 끝난다. 틀렸다가 말입니다. 80만 원 이자에 요거만 유의하시면 돼. 매매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5억. 밑에 6억 미만에 0.4 나왔죠? 200만 원 나왔네. 한도액은 없다. 그 말은 2억 이상 6억 미만이면 요율만 0.4% 정해 놓을 테니까 곱해서 나온 금액은 다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일방이죠. 당사자 총액. 이것도 괜찮네. 아파트 한 건 하면 5억짜리 한 건 하면 양타 치면 400만 원. 이것도 괜찮네.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손님들이 자꾸 쳐넣는 거. 부동산에 한 일도 없는데 보수를 200만 원 중에 너무 아깝다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수임료 받잖아요. 그거는 몇백만 원 줘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일 없어 열심히 하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임대차 한번 봅시다.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이다. 곱하기 얼마? 100을 해봐야 총액이 얼마? 4천밖에 안 되면 5천 미만이죠. 이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죠. 곱하기 얼마? 70. 3,100이죠. 그러면 얼마요? 3,100이면 밑에 표 보시라. 임대차 보시면 되지. 5천 미만이니까 0.5 아니야? 0.5니까 15만 5천 원 나왔죠. 한도액은 20만 원. 그럼 1방이 얼마요? 15만 5천 원. 거래 당사자 총액하면 31만 원. 요 계산 문제 나온 거 아니에요. 됐죠? 나온다고 지금 5번째 이야기했거든. 요 표가 그대로 나와. 그걸 우리는 표만 주어지면 다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이건 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표만 잘 보면 돼. 주택 외에는 표가 있나 없나? 주택 외에 0.9 넣어놓고 가야 돼. 주택 외에는 상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200 주어졌죠. 지분에 최고 한도액 이렇게 나와. 최고 한도액 몇 프로? 상가 0.9 최고 한도액 그는 0.9 안 주어져. 그는 최고 한도액 알고 있습니까? 0.9 곱하는 거는 암기하고 가셔야 돼. 이건 표 암기하면 안 된다고. 머리 또 점다고 또 암기하시면 안 된다고. 자, 박스 밑에 한도 초과는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고 뭐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했죠. 빼고 그 다음에 밑에 중개보수 계산이 있죠. 계산 매매면 매매 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 대금 가지고 주택이면 좀 전에 보셨던 표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상가이면 최고 한도액 하면 0.9 협의할 수 있나 없나요? 협의한 요율이 0.7로 주어지면 얼마? 0.7 요율 한도표에 명시해야 되죠. 명시한 요율이 0.8이면 얼마? 0.8 거기에 따라 나중에 연습하셔야 되고 그냥 최고 한도액 상가는 0.9 알고 계시면 되고 분양권 밑줄 최근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분양 금액이 5억 총 분양 대금이 얼마라고요? 5억이야. 매도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팔 수 있어 없어요? 전매가 금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배우신다고? 울산은 투기과열지구입니까? 대구하고 부산 쪽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을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분양권 전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분양권도 중개대상물 맞죠? 그럼 중개보수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계산할 때 뭐 가지고 계산할 것인가?
총 분양가 얼마인데? 5억인데 분양권 전매 계약할 때까지 매도인이 불입한 금액이 있겠죠.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겠죠. 계약할 때까지 납입한 중도금 납입 현황을 보니까 1억 원 납입돼 있더라고. 요만큼 납입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 메이커가 자의 아파트야. 메이커가 상호가 학군이 좋아요. 주위에 백화점도 있고 좋아. 그럼 P를 붙이겠네.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였어요. 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개선할 때 뭘 가지고 할 것인가? 1. 5억이다. 5억 가지고 계산한다. 2. 5억 5천이다. 3. 1억 5천이다. 4. 1억 2억이다. 몇 번이겠어 다? 우리가 그냥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봐요. 아파트 매매 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매매 대금 가지고 하잖아요. 매매 대금이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 총액이 매매 대금 아니야. 분양권은 완성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분양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얼마 주고 가져오는 거 요거 보시면 되지. 그러면 5억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납입한 금액 요거 매도인이 이미 납입해서 요건 줘야 될 거 아니야. 1억 5천 하고 프리미엄 주고 들어가야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총 대금이 얼마예요? 2억이죠. 총 분양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시 납입한 금액인 계약금 중도금하고 약정한 프리미엄까지만 합해서 계산합니다. 분양권 전매 중개인 경우 거래 금액은 기납입한 금액 괄호의 계약금 중도금하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 합산하면 안 돼요. 5억 5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납입한 금액이다. 계약금만 내고 팔 수 있나 없나요? 계약금만 내고 P 5천 붙였다. 그럼 얼마 가지고? 1억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외로 잔금을 다 넣고 입주할 목적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이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납입한 금액이 얼마? 5억에다가 5천이면 이때는 얼마? 5억 5천 가지고. 무조건 총 분양 금액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약할 때까지 납입한 상태가 어디까지인 거 그걸 꼭 계산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동일 중개대상물 밑줄 물건이 같고 뒤에 동일 당사자 밑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밑줄 동일 기회이면 물건이 같고 사람이 같고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뭐만 계산한다? 매매 괄호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계산한다. 합산하에 계산한다면 안 돼요. 평균 해도 안 되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상하게 다 내놨다. 그 다음에 밑에 기출지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도금 일부만 납부한 상태 일부 중도금만 납부됐죠.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 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하면 안 되고 납입한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뭐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 박스 밑에 교환 밑줄 교환은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 바꾸자 그 말 아니야? 교환은 나중에 민법에서 배웁니다. 4억짜리 아파트하고 3억 8천짜리 토지를 교환할 수 있나 없나요? 저 마음이야. 이건 4억이고 이건 3억 7천이죠. 금액이 뭐? 큰 거 가지고 해요. 큰 거 가지고. 기준은 큰 대상물 그만 잡아두시라고 일단. 큰 대상물 가해. 넘기시고 임대차 체크하시고 임대차는 괄호에서 주택과 주택 외 모두 공통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 공통 계산 방식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 공통 2번 체크하시고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액이 얼마 곱하고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 합산하죠. 다만 예외로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 미만이에요. 미만. 이상하면 안 돼요. 미만인 때 약자 보호 취지니까 70 적용한다. 됐죠?
중개보수 지불 시기는 법 규정에 있다 없다? 중개보수 지불 시기 법 규정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 밑줄은 첫째 줄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르되 동그라미 1번, 약정이 없는 경우 및 동그라미 2번, 약정이 없으면 언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기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날 하면 안 돼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런 게 함정이에요. 옆에 페이지 실비 있나요? 실비? 183페이지 실비. 실비는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실비 2 및 종류에서도 양가로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밑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 동그라미 1 확인에 드는 비용하고 뒤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동그라미 2 실비는 받을 수 항목이 몇 가지다? 두 가지이다. 양가로 3번의 실비는 거래계약 체결되어야만 받습니까? 거래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별도로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있다. 그게 기본. 그래서 실비는 부담자를 묻는데 넘겨보세요. 실비는 위에 박스에 이러이러한 항목으로만 받으라 해서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그 항목 이외에 받으면 초과수수다 그 말입니다. 실비는 보통 달라고 하던가요? 부동산에서? 등기부, 발급비, 열람비용 600원입니다. 달라고 하던가요? 포기해서 받는 경우 거의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실비는 받게 되어도 보통은 토지 같은 거 있죠. 토지? 상가 건물 같은 것은 권리관계 복잡하면 저기 원거리에 있으면 갔다 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은 달라고 해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것은 동네에 있으면 실비는 받을 수 있지만 청구는 안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실비를 완전 받게 되어도 박스에 있는 항목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의 항목으로 받으면 안 돼. 실비 부담자가 시험 나와요. 3번의 실비 부담자 1번만 체크하시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해요? 권리관계 확인. 매수 임차인이 부담해요? 네가 내라 하면 안 온다니까요. 권리관계 확인은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일단 1, 2월 달에 그 한 개만 하시면 돼.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 두 개 다 암기하실 게 아니고 한 개만 암기하시면 돼. 그 정도 하시고 문제가 있죠. 문제 2번 3번이 2번이 작년 문제네요. 1번은 나중에 보시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방 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및 거래금액 계산 틀린 것 1. 주택 밑줄 주택이고 임대차이면 일방이 얼마예요? 0.8 1주머니 8 맞죠? 이내에서 어디서 간다? 시도조를 정한다.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리 맞죠? 임대차이기 때문에 1주머니 8 맞죠? 그걸 변형시키면 주택 매매의 경우 얼마? 1천분의 9 이내에서 조례로 주택 교환 계약 1천분의 9 조례 그렇게 아파트 분양권 또 나왔네.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 받게 되는 총대금 바로 보니까 통상적으로 계약금 하고 기납부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 그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총대금이라고 거기에다가 계산하죠. 교환은 뭐 가지고 한다고? 큰 대상물 큰 4번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뭐로?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고 상하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다. 입식 부엌 쭉 갖춰져 있죠? 임대차 밑줄 몇 프로? 0.4 매매 교환이면 1천분의 5 임대차이면 0.4 3번의 계산 문제 나왔죠? 개업 공용에서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원 밑줄
매매에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 등의 차이는 내게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같은 물건인데 매매는 얼마요? 갑이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매매 대금 6천만 원인 경우에 중개보수하고 임대차 중개했을 때 보증금 1,500이죠. 월세가 얼마? 30만 원일 때 각각 보수 계산해서 차이가 얼마인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증금 6천이면 매매인 경우 몇 프로? 0.5%죠. 그러면 30만 원 나왔죠. 한도액은 얼마? 한도액 0.5만 주의주고 한도액이 없죠. 그럼 얼마 받아요? 30만 원. 그럼 임대차 계산하니까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이면 곱하기 100을 해봐야 4,500밖에 안 되네. 4,500.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이니까 그러면 곱하기 얼마? 70. 그럼 얼마? 보증금 1,500에 더하기 월세가 30이면 곱해봐야 4,500밖에 안 되잖아요. 월차임 곱하기 얼마? 70. 그럼 얼마? 3,600이겠네. 요율이 몇 프로? 0.5%. 18만 원 나왔죠. 한도액은 없으면 매매인 경우 30만 원, 임대차인 경우 18만 원. 차이는 얼마예요? 12만 원. 그 말이에요. 시간 잡아 먹고 나머지 문제 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요 정도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에? 많이 배웠다고요? 수업 많이 못했는데 오늘. 7금지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7금지 그럼 이거 한 거야 지금? 자,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은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건데 일단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나오면 개업 공인인사 중에서는 이미 손님하고 중개 계약했죠. 중개행위 해서 완성이 되어서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한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간에 직접 이행하겠죠. 직접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임차인에게 인도가 되기 전에 같은 말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미 받아 써버린 매도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발생되었죠. 다 사용한 다음에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개업 공인에서 의무사항은 아닌데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교부되는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법에 정하고 있는 예치 명의자 7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 정해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후니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이지 계약서 작성은 다 끝난 거예요. 교부되는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예치할 수도 있고 합의하게 되면 최대 어디까지? 잔금까지를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거부하여도 이미 끝나버린 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은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예치 명의자 안에는 누가 될 수가 없고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거 중립적인 7사람만. 개업 공인에서도 당사자이죠. 개업 공인 중에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없다? 은행 명의,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재신관서, 전문회사 쪽에서 7사람 명의로만 돼요. 7금지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업 공인 중에서 등의 7금지는 예외가 없고 3-3이 3가지가 있고 1-1이 4가지가 있죠.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호 관계법령인 주택법에서 입주자 저축정선 일체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다른 법인 주택법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선수 입주자 저축정선은 일체 손을 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정사하게 되면 금지된 정선이니까 불법 딱지이고 대표선수가 뭐라고요?
입주자, 저축정서는 매매 교환을 중개도 금지,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죠. 그러나 주택법에 따르면 전매 제한을 받지 않으면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불법 딱지가 아니고 상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작성해둔 분양계약서도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분양임대 관련 정서가 아니다.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그대로 따온 게 개업 공인인증서 등은 중개 의뢰인 가게 들어온 손님하고 한 건이어도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예외가 없죠. 당사자 쌍방 대리도 예외가 없다. 직접 거래는 누구를 보호하자고? 중개 의뢰인 보호 취지니까 직접 거래에서 정하고 있는 의뢰인 범위에는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 수임인도 의뢰인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개업 공인인증서가 매매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직접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안 되니까 다른 개업 공인인증서의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팔 때도 다른 개업 공인인증서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쌍방 대리는 민법에서는 예외로 허용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 허락받아도 예외가 없다. 그죠? 일방 대리는 금쟁이다. 쌍방 대리만 금지하고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자체는 투기 조장이죠.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다른 법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개업 공인인증서 등이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자체가 투기 조장이지 미등기를 한 중간자의 전매 차익은 따진다. 전매 차익 발생 관계없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자체는 투기 조장이다. 그게 3대 3이고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를 금지해요. 본업이 중개업인데 매매업을 하지 말아요. 매매업을 금지하지 매매는 가능하다? 가능한데 누구하고는 한 건도 하지 말라고? 중개 의뢰인과는 한 건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의뢰인이 아닌 자와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 임목 매매업처럼 5가지를 잘라서 읽으시면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면 안 되죠.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것은 협력행위로 금지한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는 중개보수하고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중개보수와 실비 각각 받을 수는 있지만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면 실비 한도 초과하면 그때는 예외가 없고 초과하여 받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하여 받은 부분만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초과하여 받았으나 반환해도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도 초과하여 받았으나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도 초과 수수료 금지가 되고 중개업이 아닌 겸업은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므로 겸업에 대한 대가는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인 권리관계나 공법상 제한사항인 자체에 관한 사항 더하기 가격인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등으로 하여 판단 그렇지 않은 것은 예외가 없죠. 매도인이 의뢰한 가액은 매수인에게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매도 의뢰 가액은 가격이죠. 중요한데 그 가격을 개업 공인인증서가 새로 짜고 매수인에게 숨긴 채 무척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금정 위반이다 아니다. 이도 중개대상물인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중요사항 맞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도 사후 위반 됐죠. 그러니까 사후 위반한 7금지 위반하게 되면 중개 업무 관계되는 것은 기본 업무정지인데 7금지는 업무정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취소 소속은 7금지 위반하면 자격정지 3-3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다 할 때는 개업 공인인증서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개업 공인인증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받을 수 없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 지불 시기는 법에 직접 정하고 있다. 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언제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죠?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5가지를 크게 뭐하고 뭐로 구분하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고 주택과 주택 외 공통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죠. 주택은 조례가 있는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죠.
공통이 국토교통부를 영향하니까 일방이 부담하는 범위를 주택은 매매 교환인 경우 1,000분의 9, 0.9로 하고 주택 임대차이면 1,000분의 8, 0.8로 나누고 있는데 주택 외이면 나누는 거 없이 매매 교환 임대차이든지 구분 없이 0.9,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든지 아니면 실제 자기가 받고 자는 상한요율을 가계에 게시하게 되는 요율 한도표에 명시해야 되고 명시한 요율은 초과하면 안 되죠. 다만 주택 외중에서 오피스텔 있죠. 전용이 얼마? 85 이하 상하 수도 시설이 있고 입식 부엌이 갖춰져 있으면 매매 교환이면 얼마? 0.5 임대차이면 0.4 그 빼고 나머지 주택 외는 몇 프로?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그죠?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으면 전체 건축물 중에서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한다. 각각 구분하여 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 이상이 주택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전체를 주택인가 주택 외로.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갖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뭐만? 매매건만. 물건은 같은데 사람이 매매는 A와 B, 임대차는 B와 C이면 중간에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다르죠. 그러면 중간 끼어 있는 사람에게는 매매권하고 임대차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 보수 개선할 때는 총 분양 대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분양권 전매 계약 시까지 매도인이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합의한 프리미엄만 가지고 중개 보수 계산하는 것이지 총 분양 가격 기준이 아니다. 교환 계약이면 뭐 가지고 하고 큰 대상물 가액, 임대차 계약이면 주택인가 상가인가 구분 없이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하죠. 상가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된다. 포함되면 안 되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 5천 미만이면 약자보호 취지에서 월차임 곱하기 얼마? 70 적용한다. 됐어요. 실비는 받을 수 있죠.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매도 임대인이 부담한대. 됐죠? 수고했습니다.